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저의 비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톱배우 강지혁 씨의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요. 그는 눈썹을 으쓱하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놀랐어요.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보니 나도 꽤 놀랍네요. 저는 심각한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얼굴은 더 심해서 한 사람의 얼굴을 겨우 알아보려면 최소 한 달은 매일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저는 남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에 대한 기억을 억지로 쥐어짜내 본다면 그저 잘생겼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유 실장님은 길길이 날뛰며 절대 기자들에게 들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저는 그 걱정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제 눈앞에 서 있어도 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번에 저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웬 남자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길을 비켜주려 옆으로 피했는데 유 실장님이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실장님은 저를 그 남자 앞으로 밀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지혁 배우님, 이쪽은 저희 소속 신인 임주아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같이 하게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고는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주아야, 이쪽은 강지혁 씨야. 이름은 들어봤지? 며칠 전에 나무주연상 받으신 분이야, 강지혁이라. 이름이 참 익숙하더군요. 고개를 들자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혁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이 네 글자를 되뇌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 왜 이렇게 온몸에서 익숙한 느낌이 풍기는 걸까요? 회사에서 강지혁 씨랑 커플 컨셉으로 엮으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 실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저 결혼했잖아요. 알지. 그래도 상대는 강지혁이야. 실장님은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결혼일지라도 유부녀임을 숨기고 다른 남자와 공개적으로 커플 행세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지혁의 프로필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 얼굴, 완전 내 취향이잖아. 아쉽지만 난 이미 임자가 있는 몸. 저는 아쉬움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공포 콘셉트의 방탈출이었습니다. 총 6명의 게스트가 참여했는데 강지혁 씨가 도착했을 땐 제 옆자리와 정중앙 자리 두 곳만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가 가장 상석인 중앙에 앉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옆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저를 향해 있는 세대의 카메라를 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커플 연기를 해야 하나?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부모님한테 한 소리 듣는 건 불 보듯 뻔한데. 부모님은 얼굴도 모르는 내 남편을 어찌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집에만 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조용히 의자를 뒤로 빼며 강지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첫 코너는 세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색깔의 제비를 뽑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는 방식이었죠. 규칙이 공지되자마자 구석에서 저를 보며 음흉하게 웃는 유 실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망했다. 설마 진짜로 손을 쓴 건 아니겠지? 저는 일부러 가장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펼치자 파란색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강지혁의 손에 들린 제비 역시 파란색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커플을 밀어주기 위해 제작진까지 매수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저는 연예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팀이 정해진 후 각 팀에서 한 명이 나와 방해 공포도를 뽑아야 했습니다. 제가 나서려던 찰나 강지혁이 거절할 수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주아 씨가 가요. 네, 저는 그와 실랑이 하기 싫어 그냥 앞으로 나가 제비 하나를 뽑았습니다. 별 5개 저도 모르게 유 실장님 쪽을 쳐다보니 그녀는 또 의미심장한 윙크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방에 들어선 후 저는 의식적으로 강지혁과 안전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팬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다 보니 자연스레 걸음이 느려졌고 결국 그에게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지혁이 뒤를 돌아 제 손목을 잡고는 자기 옆으로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손은 길고 가늘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손 패티시가 있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내 취향이잖아.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가 한눈 파는 사이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망상은 자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갑자기 튀어나오는 NPC들의 위협이 몇 번 있었지만 다행히 저는 놀라서 그의 품에 안기는 따위의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자 첫 번째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힘을 분석해야 하는 물리 문제였죠. 어릴 때부터 물리와는 담을 쌓고 지낸 저는 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요? 선배님은 모르실 거예요. 전 물리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저랑은 상극이거든요. 강지혁은 어이없다는 눈으로 저를 보더니 채 1분도 안 되어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혹시 물리 전공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하며 묻자 그가 답했습니다. 재무 전공했습니다. 재무. 그러고 보니 그 값싸는 남편도 재무를 전공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요? 제 친구 중에도 재무 전공이 있는데. 친구, 강지혁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네, 하버드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저도 하버드 졸업했는데. 정말 우연이네요. 강지혁은 팔짱을 낀 채 저를 꿰뚫어 볼 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뜬금없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연기 꽤 잘하던데요. 이 갑작스러운 칭찬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이렇다 할 흥행작 하나 없는 비급 배우였고 이 프로그램 출연도 순전히 회사의 셔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주연상을 받은 톱배우가 제 연기를 봤다니.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걸 직감하고 저도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배님 연기야말로 최고시죠. 저 선배님 작품들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듣자 강지혁의 얼굴에 흥미가 어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작품들이요? 제 미소가 얼굴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다니. 제가 그의 작품을 봤을 리도 없고 설령 봤다 해도 얼굴을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올해 나온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 올해는 작품 안 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고 주변 분위기와 어우러져 공기는 극도로 기괴해졌습니다. 이 남자, 사람 무안하게 하는 데는 도가 텄구나. 이런 사람이랑 커플 연기를 하라고? 차라리 이 기회에 톱스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즐기는 이상한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죠. 저는 팔짱을 끼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작년 영화를 오래 본 거라 착각했나 봐요. 완벽해. 방금 정말 완벽하게 위기를 모면했어. 강지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문제를 풀자마자 화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슬쩍 엿보니 이번엔 화학 문제였습니다. 끝도 없구나. 이 망할 프로그램, 우리 같은 문과생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나? 저는 문제를 훑어보자마자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지혁이 저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왜요? 화학이랑도 상극입니까? 울컥했지만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아마 선배님이랑 상극인가 봐요. 네, 저는 황급히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니, 제 말은 선배님처럼 똑똑한 사람이랑 제가 상극이라는 뜻이었어요. 그가 피식 웃더니 몇 초 만에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화면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쳐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와 멀찍이 떨어진 저를 보며 강지혁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또 왜 뒤로 갑니까? 저는 뒤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설마. 생물은 아니죠. 그는 3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방탈출 프로그램 맞아? 아니면 수능 대비반이야? 저는 분노에 차 카메라를 노려보며 화면 너머의 감독에게 제 불만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제 눈빛을 읽었는지 감독은 슬그머니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카메라와 눈싸움을 하는 몇 초 사이 강지혁은 모든 문제를 식은 죽 먹기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신나서 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벽이 서서히 열리더니 또 다른 벽이 나타났습니다. 욕해도 되나요? 강지혁은 이 상황이 별로 놀랍지 않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원래 이렇게 허술해요. 익숙합니다. 이 말 왜 이렇게 짠하게 들릴까요?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저렇게 덤덤하게 씁쓸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걸까요? 몇 초 후 눈앞의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연예인 5명의 이름을 정확히 맞히면 통과.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연예계에서 같이 일해본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저는 또다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임주아 씨 단독 미션입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인간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찢어질 듯 노려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가 긴장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작진이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처음 4명은 모두 저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무리 없이 정답을 맞힐 수 있었죠. 마지막 사진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극분장을 한 사진이었는데 얼굴이 무척 낯익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 한 순간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첫 사진부터 못 맞힌 건 아니니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강지혁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솥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디 안 좋으세요? 저 사람, 네, 그가 화면 속 사진을 가리키며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 사진 속 인물, 바로 저예요. 약 30초간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연예계 은퇴 사유까지 모두 생각해 놨습니다. 결국 저와 강지혁은 꼴찌로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작진은 어이없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감독님이 몇 마디 멘트로 첫 화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강지혁에게 다가가 사과를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 실장님이 다가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기운 없이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제 짐이나 싸주세요.
저 연예계 은퇴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지른 황당한 셔틀을 전해 들은 유 실장님은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제가 안면인식장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이게 무슨 안면인식장애 문제야, 유 실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극 분장이었잖아요. 제 주장이 궁색하다는 걸 알고 저는 조용히 유 실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커플 계속 밀 수 있을까요? 밀긴 뭘 밀어. 집에 가서 프라이팬이나 밀어. 이 상황에 어떻게 더 밀어? 하긴 방법이 없겠죠. 같은 팀 멤버가 사진 속 나를 못 알아봤고 그 모습에 왠지 모를 가학적인 쾌감을 느껴 그녀에게 흥미가 생겼다. 너무 완벽한 M 성향의 스토리 아닌가요? 속으로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커플 연기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미뤘다가는 연예계 은퇴가 아니라 제 목숨이 위험할 판이었으니까요. 제가 웃을 여유가 있다는 걸 본 유 실장님이 막 뭐라고 하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온 그녀는 봄바람처럼 화사한 얼굴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강지혁 씨가 커플 컨셉 계속 밀고 싶대. 네. 그 사람 미쳤어요. 아니면 진짜 M 성향인 건가요? 진실은 시청자들이 그걸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요. 방송사는 예고편을 풀면서 제가 강지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편집했습니다. 댓글창은 욕으로 도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 커플 대박이다. 계속 밀어달라는 반응까지 있었죠. 뭘 밀어? 이게 밀릴 만한 건가? 저는 억울한 마음에 계속 SNS를 새로 고침하며 시청자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커플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기린 커플. 참으로 웅장하고 상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린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니었으면 당장 집으로 불려가 취조당했을 겁니다. 비밀 남편에게 해명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만뒀습니다. 해명은 마치 죄를 짓고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범인처럼 보일 뿐이니까요. SNS를 좀 더 둘러보니 수많은 마케팅 계정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유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강지혁 씨가 오늘 저녁 식사에 너를 초대했어. 좋은 기회니까 꼭 가.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이건 누가 봐도 작정한 거잖아. 저는 이를 갈며 승낙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어주지. 오늘 이 밥 먹고 기린 커플은 해체다. 저녁 7시 정각 약속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룸에 들어서니 강지혁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내려놓고 입을 열려는 순간 그가 메뉴판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음식부터 시키죠. 저는 메뉴판을 흘깃 보고는 하려던 말을 도로 삼켰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먹고 보자.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을 때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저한테 할 말 없어요. 강지혁은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커플 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는요? 저 결혼했습니다. 정말 그는 비웃으며 저를 떠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가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저 남편 있습니다. 자중해주세요. 이 말이 그에게는 꽤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임주아 씨, 혹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요? 저는 그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 아주 멀쩡한데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느낀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차 사고를 당했다거나 문에 머리를 부딪힌 적은 없고요. 문에 머리는 선배님이 부딪혔겠죠. 저는 그를 밀치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유 실장님에게서 상황이 어떠냐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최악이야. 그 사람 미쳤어라고 답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NS를 켜자마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주와 강지혁 데이트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저와 강지혁이 저녁 식사를 하던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파파라치들은 일이 이렇게 빠른가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나오자마자 사진을 올리다니 칼퇴라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건 유 실장님의 셔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저에게 미리 한마디라도 해줬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그 망할 강지혁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따지기도 전에 그에게서 SNS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는 바로 수락을 눌렀습니다. 욕설을 타이핑하기도 전에 그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파파라치 원래 제 스캔들만 전문적으로 캐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연히 겹친 거예요. 이 일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쓰려던 욕을 모두 지웠습니다. 졌습니다. 제 타자 속도가 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30분도 채 되지 않아 해시태그는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마케팅 계정과 여론조작팀이 동원되어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정규 녹화 전 제작진은 몇 가지 기본 규칙을 공지했습니다. NPC 공격 금지, 소품 파손 금지 등 저는 불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규칙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강지혁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늦게 왔는데도 왜 그는 여전히 제 옆에 앉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감독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마이크를 차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중국식 공포 콘셉트의 방탈출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린 커다란 히히, 자가 붉은 조명 아래서 기괴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 외에 다른 여성 참가자로 조민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선두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인기 아이돌 진청아가 섰고 강지혁은 마치 혼자 패션쇼에 참가한 듯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맨 뒤에 섰습니다. 100m쯤 걸었을까 천장에서 나무 인형 머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진청아는 완벽한 고음으로 비명을 질렀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조민민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허공에 손을 휘젓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소매를 만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 사람의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난 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을 위로 올리자 강지혁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그의 외모는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의 팔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강지혁은 저를 흘끗 보더니 무언가 생각난 듯 몸을 숙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내 팔을 꼭 붙잡고 있으면 당신 남편이 알면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 녹차남 같은 발언에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8m는 좋게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도도한 톱배우지만 속은 아주 능구렁이 같은 남자였습니다. 남은 촬영 시간 동안 저는 항상 강지혁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맨 뒤에 서면 저는 맨 앞에 섰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그 남자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저는 작은 몸으로 용감하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뒤에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돌아보는 순간 옆에서 튀어나온 손이 저를 어떤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비백산하여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위로는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저만 기다리는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저 없으면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난다고요. NPC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예요.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아 벌벌 떨고 있는데 1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풀려나는 줄 알고 기뻐했지만 들어온 사람은 강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처참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여유롭고 침착했습니다. 잠깐만, 왜 그는 초대받아 들어오고 나는 끌려 들어온 거지? 이 귀신들 차별하는 건가? 강지혁은 제 생각을 읽었는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끌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집에 가고 있었을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감독의 음산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있는 혼례복을 입고 혼례의식을 마친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쇠를 찾아 탈출해야 합니다. 저는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왜 저희 둘이죠? 두 분이 한 명은 맨 앞에, 한 명은 맨 뒤에 있어서 잡기 제일 쉬웠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건가? 제가 고민하는 사이 강지혁은 재빨리 혼례복을 입고는 제 목까지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 정말 거리감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저는 그와 확실히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를 등지고 제 마이크를 끈 다음 그의 마이크까지 꺼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는 항상 선배님을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실망스럽네요. 존경. 그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 앞에 서서도 사진 속 나를 못 알아보는 게 존경인가, 역시. 이 쪼잔한 남자,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창피했지만 저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건 작은 실수였을 뿐이고 그게 선배님이 저를 괴롭힐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괴롭힘. 네, 괴롭힘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커플 연기를 강요하는 거, 그게 괴롭힘이 아니고 뭐예요? 당신 남편 강지혁이 비웃더니 갑자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 이름은 알아요. 이건 정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하던 날은 모든 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기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혼인신고서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죠. 제가 한참을 우물쭈물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거의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저는 순간 찔려서 그를 밀어내며 큰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몰라요. 남편 이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요. 강지혁이 분하다는 듯 심지어 조금 억울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 모르잖아. 그의 반응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강지혁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 않으며 약간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도한 감정이입입니다. 됐어요. 감정이입. 이런 종류의 감정이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삐져있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경악하게 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는 서류상 부부일 뿐이잖아요. 저랑 함께하는 게 뭐 어때서요, 세상에. 강지혁 같은 톱스타가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인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를 노려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미쳤어요. 당신이 제 남편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몸매도 좋고 복근도 8개나 있어요.
게다가 절 미치도록 사랑해서 제가 자기 이름을 기억 못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저 없으면 죽는다고요. 물론 다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사랑할 리가 없죠. 어쩌면 그 역시 제 이름을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세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지혁이 진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신나게 떠드는 동안 강지혁의 표정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약간 붉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이 부분에서도 깊은 공감을 느끼는 건가? 이제 저는 그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강지혁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리 빨리 임무나 완수하죠. 그 뒤로 남은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혁도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저를 보는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눈빛은 정신에 문제 있음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화 촬영을 마치고 저는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참여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MC는 대본에 따라 내용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가끔 몇 마디 대답만 할 뿐이었죠. 프로그램의 마지막 코너는 익숙한 게스트 괴롭히기 게임이었습니다. 각자 휴대폰 연락처의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간 안에 받으면 통과, 아니면 벌칙을 받는 것이었죠. 규칙이 공지된 후 저는 스태프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번호의 저장명은 이응 쌍시옷 니은지였습니다. 이 자음들을 보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쇼핑몰 계정인가? 저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거 내 그 값싼 남편 번호 같은데?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MC와 다른 게스트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몇 초 후 연결음이 울렸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무심코 옆을 돌아보니 강지혁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값싼 애 남편도 성이 강 씨였던 것 같은데? 황당하고 믿기지 않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강지혁의 휴대폰이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고 그를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요?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MC는 심지어 직업적 위기에 봉착한 듯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지혁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짓궂게 올렸습니다. 놀랐어요.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보니? 나도 꽤 놀랍네요.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악이었죠. 심리적인 공격을 정면으로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프로그램은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혁은 감독에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제 손을 끌고 촬영장을 나갔습니다. 그에게 끌려 대기실로 가는 몇 분 동안 저는 그와 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본 것부터 이름조차 기억 못한 것, 심지어 그가 나 없으면 못 산다며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제 한계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연속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와 저는 강지혁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선배. 그렇게 부르지 마요. 너무 거리감 느껴지잖아. 당신을 사랑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강 선배라고 부르면 내가 사흘 밤낮을 잠 못 들고 슬퍼할 거 몰라요. 그는 이런 독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데는 정말 선수였습니다. 제가 안면인식장애가 있다는 건 아시죠? 강지혁은 대답 없이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라 저에게 건네고는
자리에 앉아 제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린 예전에 딱 한 번 만났잖아요. 제가 못 알아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강지혁이 제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선 이응의 쌍시옷이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해봐요. 그냥 제 안면 인식장애 이야기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눈앞의 바닥만 쳐다보며 저는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강지혁의 날카로운 시선에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싼 남편이 아니라 소중한 남편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위험한 기운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럴 리가요. 강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럼 진짜 뜻이 뭔지 설명해봐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침묵하자 그가 한숨을 쉬며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가지면 소중한 줄 모른다더니. 당신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고 돈 많고 몸매 좋고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도 당신 눈에는 그저 싼 남자일 뿐이구나. 그냥 둘러대려고 지어낸 말인데 그걸 또 진심으로 믿다니. 수정할게요.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었지만 뭐라고 수정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강지혁이 제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가져가 몇 자를 입력하고는 돌려주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남편이라는 4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강지혁의 표정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강 선배 그가 눈을 흘기자 저는 바로 입을 다물고 고쳐 말했습니다. 지혁 씨. 왜요? 정말. 복근 8개 있어요. 이건 저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강지혁의 부드러웠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복근이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 있어?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의 표정이 조금 나아지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8개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스태프들은 왜 이 타이밍에 에어컨 온도를 낮추는 걸까요? 너무 춥네. 프로그램 측에서 정보를 통제했지만 그날 녹화에 대한 소문은 결국 새어나갔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최근 커플 연기로 뜬 B급 여자 연예인이 방송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진짜 부인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론의 방향은 너무나 명백해서 차라리 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 소문은 신빙성을 얻으며 SNS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또다시 부정적인 댓글들과 함께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임주아 얘기잖아. 너무 뻔하네. 며칠 전부터 강지혁한테 찰싹 붙어 있더니 다 쉬었네. 강지혁한테 어떻게 이래? 이제 막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인성 무슨 일이야? 완전 불륜녀 아니야?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여론의 무서움과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계속 SNS를 새로 고침하며 이 악의적인 댓글의 바닷속에서 제정신인 사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부정적인 댓글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네티즌들도 눈치챘습니다. 댓글 어디 감. 배우가 엄청 센가 봐. 스폰서 있나 보네. 이거 완전 인정하는 꼴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검색어를 내리는 속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SNS 메시지를 켜서 강지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그가 바로 답장했습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더 이상 보지 마. 유 실장님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안심은 되지만 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몇 자를 입력해 SNS에 올렸습니다. 다 썩어 빠진 키보드나 두들기면서 누가 봐도 지겨운 멍청한 소문이나 만들 시간에 운동이나 해서 머릿속에 든 물이나 좀 빼시죠. 글을 올리자마자 저는 앱을 삭제하고 상쾌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방탈출 기회차 녹화 날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나, SNS에 떠도는 이야기들 진짜예요. 약간 낯익은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기억해내지 못하고 결국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를 기억해내려 애쓰다가 어깨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기억났다. 진청아 씨 맞죠? 제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야 겨우 알아봐주자 진청아는 깊은 자아성찰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안면 인식장애가 좀 있어서요. 제가 그에게 힘없이 설명했습니다. 강지혁이 들어왔을 때 그는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고 진청아는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지혁이 제 옆에 앉자 저는 그에게 인사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선배님. 그러자 진청아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누나, 안면 인식장애라면서 사람 차별해요? 왜 강 선배님은 알아보는데요? 이 눈치 없는 친구. 내가 강지혁을 못 알아보면 내일 당장 이혼 법정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지혁이 진청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유를 알고 싶어. 진청아는 저를 한 번 보고 강지혁을 한 번 보고 마지막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로그램 2화의 주제는 민국시대 콘셉트의 방탈출이었습니다. 각자 대본 속 인물을 연기하는 방식이었죠. 저와 강지혁은 비극적인 연인 역할을 뽑았습니다. 대본 속에서 그는 저를 사랑하지만 저는 처음엔 감정이 없어 그가 온갖 방법으로 저를 차지하려 애쓰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이야기에 몰입하여 연기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랑과 증오가 엇갈리는 사건들을 거쳐 마지막 장면은 제작진이 준비한 대본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본 속에서 제가 죽기 직전 강지혁의 캐릭터는 끝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조용히 제가 눈 감는 것을 지켜봅니다. 제가 모든 대사를 마치고 눈을 감으려던 찰나 강지혁이 저를 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맞았어. 그는 대본대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아 주의를 주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그렇지 않았다면 널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한 쌍이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안달하지도 않았을 거고. 누군가 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렇게 참을 수 없지도 않았을 거야. 사랑해.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더 이상 대본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강지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상대는 제가 연기하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저 임주아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장면은 제작진에 의해 하이라이트로 공개되었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강지혁이 우리 커플 팬페이지의 관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팬클럽에 가입한 거예요? 그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혼인 신고 한 날부터. 그럼 처음부터 음모를 꾸민 거네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팬페이지를 훑어보다가 아주 익숙한 계정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클릭해보니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게시물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과 사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너무 잘 어울려. 기린 커플이 최고야.
두 사람 이미 오래전에 혼인신고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 가장 최신 게시물에서는 악플러들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강지혁을 태그하기까지 했습니다. 골뱅이 임주와 골뱅이 강지혁, 이것들이 너희가 가짜라고 하는데 그럼 애 낳아서 보여줘봐. 엄마의 핵심 팬이라는 칭호는 네티즌들에게 금방 발각되었고 임주아 엄마 해시태그는 급상승하며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즉, 이 해시태그 꼭 저를 욕하는 것 같잖아. 제가 강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검색어에서 내릴 생각 없어요.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장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려야지. 당신의 장모님에 대한 인상은 나보다 훨씬 좋거든요. 5분 후 강지혁은 엄마의 최신 게시물을 공유하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권의 혼인신고서를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SNS는 폭발했고 저는 글을 보며 한 가지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내 혼인신고서는 왜 당신한테 있어요? 강지혁이 제 이마에 키스하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도망갈까봐. 만약 내가 진짜 도망가면? 괜찮아. 어차피 이제 당신은 남편 얼굴밖에 기억 못하잖아.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게시물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정말 엄청난 서프라이즈네요.